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장, 사드, 그리고 북한 미사일,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좋은 또 정보, 좋은 투자 전략 세워서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좀 길게 보자고요, 길게. 지금 단기적으로 사드니, 북한 미사일이니, 간밤에 또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너무 금리 인상이니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큼직큼직하게 보자고요. 큼직큼직하게.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10년간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때입니다. 자, 10년.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우리 투자할 때 보시면,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나는 거, 오늘 사서 다음 주에 수익 나는 거, 오늘 사서, 한 달도 못 버텨요. 한 달도 못 버티고, 오늘 사서 2주 뒤, 3주 뒤에 수익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들. 근데, 요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다들, 2주, 3주 만에 다 10%, 5%씩 벌면은,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그런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따라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다 주식만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농사는 누가 짓고, 소, 염으로 누가 먹이면서, 또 이 방송은 또 누가 찍습니까? 방송 누가 합니까? 그쵸? 여러분 TV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혼자서 하면 되니까. 그쵸? 백화점 이런 거 돌릴 필요 뭐 있어요? 맨날 주식만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나거나, 내일 5%, 10%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크게 보자. 10년간의 큰 수익 기록을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보는데, 10년 동안 이 라운드, 주식이라는 이 권투처럼 서로 전쟁처럼 싸우는 이런 라운드에서 누가 이긴 것이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이겼어요. 외국인 승. 10년 동안 외국인이 승리다.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승리가 어떤 승리냐? 외국인이 어떤 승리냐?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이게 그냥 승리도 아니고 압도적. 외국인의 압도적인 승리다. 일단 개인이 꼴찌고요. 개인이 꼴찌고 10년 동안 개인이 꼴찌고, 기관과 외국인인데,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누가 더 잘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승리라고.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누가 더 잘했을까? 외국인이 더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잘했고, 기관보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의 수익률, 이 시뮬레이션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것들, 투자 성적표 매겼는데, 그동안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개인들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그 좋아하는 종목들을, 30개 종목을 골라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누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나왔으면, 플러스 78% 나왔습니다. 플러스 78%. 와, 굉장합니다. 플러스 78%. 좋은 수익이죠. 반면에 기관은 어떻게 나왔으면 플러스 9%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비슷비슷한 실력일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 더 잘한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멀리서 저기 바다 건너서 미국, 우리나라랑 시간도 다르고 시차도 있고, 우리나라 밤일 때 거긴 낮이고, 우리나라 아침일 때 막 시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한참 활동할 때 걔네들 자고 있고 완전 달라요. 그럼 정보가 완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런 거는 낮에 쏠 확률도 없죠. 낮에 쐈다 그러면은 걔네는
자고 있어요, 밤에. 근데 주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 면에서 뭐 돌발 상황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이 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아침이나 낮에 다 일어나는 일들의 사건들입니다. 뭐 탄핵, 이런 것들, 그 정치적인 내용들, 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한국인들이 더 발빠르게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그때 잠을 자고 있는 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외국인이 더 잘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보가 그렇게 투자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기적인 정보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쏘든 뭐 사드를 갑자기 뭐 오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드 무기가 지금 뭐 이렇게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뭐 이런 속보 있잖아요. 속보. 갑자기 뭐 저번에 그런 거 있었죠. 저희 반기문 이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 낮에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낮에.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도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개인들은 아까 수익을 말 안 했죠. 개인들은 어떻게 됐으면 10년 동안 마이너스 74%가 났어요. 와, 최악이에요, 최악. 돈 다 잃었어요. 4분의 3을 잃었습니다. 자, 근데 개인들은 정보에 민감하죠. 여러분들 뭐 뉴스 틀어놓고 또 뭐 속보 이런 거 중요시 생각하고 또 소문, 루머 이런 것들, 작전 세력, 움직임, 뭐 이런 것도 정보, 실시간 움직임, 정보,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결국은, 그런 소문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돈 많은 외국인들은 정보가 오히려 가장 빠른 거 아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걔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돈을 써서 뭐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상 그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산다. 수급이 있죠, 수급. 뭐 수급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30만 주 샀는지 뭐 40만 주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추적해서 따라가도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인 소문이 아니다. 단기적인 정보가 아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은 가치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 대부분이. 뭐 물론 일부 헤지펀드는 단기적인 투기 자금이 있어요. 투기 자금이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주된 이 스마트 머니들은 거대한 자금들은 이 장기 투자 길게 3년, 5년, 7년 이상 길게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결국은 마이너스 74%로 플러스 78%가 나타난 외국인에 영 못 미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30개 종목들 그동안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많이 거래를 했던 것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무튼 뭐 매수, 매도, 매매 비중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통계 자료는 지금 개인들은 아까 마이너스 74%라고 그랬는데 개인들도 이 중에서 10년 동안 기록이잖아요. 개인들도 뭐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중에서 9년은 손실이 났고 단 1년은 개인들의 수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1년이 바로 지금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아무튼 개인들의 이런 성패, 그것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개인들이 1년 동안 수익이 났는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07년 뭐 이렇게 해서 1월에 뭐 개미들, 외국인들, 기관이 선호하는 것들 이렇게 10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들은 4분의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는지 한번 종목들을 알아보면요. 뭐냐면은 종목 뭘 많이 투자했으면 영진약품, JW 중해제약, 그리고 일양약품, 제일약품,
아시아나항공, 북왕약품, 두산인프라코어, 대한전선, 삼성엔지니어링, 한미약품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약품주, 제약주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개인들은 제약주를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물론 뭐 저도 요즘 제약주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제약주들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냐면은 그 2015년은 제약주들의 시대였어요. 제약주들. 이 거대한 상승, 제약주들 거대한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수익을 보고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추억 되새기면서 제약주를 하면 돈 번다. 제약주를 하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제약주를 하고 있는데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떨어지는 제약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최근에는 2017년에는 제약주도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고점에서 사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꽤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던 외국인들의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코웨이, 한국타이어, 네이버,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차 제약주가 하나도 없어요. 현대차, 뭐 삼성전자,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 제약주 한 개도 없어요. 와, 이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아까 종목들하고 완전 다르죠. 개인들은 약품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외국인들은 뭐 중대형주 위주로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잘 났다라는 것이고 뭐 보시면 개인들 선호했던 종목이 10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많이 내려왔고 상장 폐지 몰리는 등 한진해운은 뭐 상장 폐지 되죠. 아무튼 이런 것들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금호타이어도 경영난에 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 가치가 없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반등 노리고. 근데 기업 가치 없는 종목은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 더 커요. 여기서 한 70%는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30%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근데 이런 것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예전에 워렌 버핏도 밝혔는데 뭐냐면은 그 싼 기업을 워렌 버핏 초창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버핏이 이제 싼 기업들이라면 뭐 좋은 종목에 좋은 회사에 가격이 쌀 때도 싼 거겠지만 어중간한 회사도 있죠.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좀 어중간한 회사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을 때 버핏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핏이 그냥 어중간한 회사들 처음에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쌀 때 PBR, PER 막 이렇게 쌀 때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좋았어요. 수익이 좋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크게 물렸어요. 크게 어중간한 회사였는데 엄청 싸져가지고 샀는데 그게 바로 버크셔이어웨이입니다. 버크셔 거기서 이제 치를 떨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싼 거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중간하면서 그저 그런 회사가 싸게 정말 저렴한 가격인 것보다 차라리 정말 이익이 좋고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고 뭐 코카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질레트, 면도기 남자들 항상 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고 명망이 있고 수익성이 꾸준한 회사들을 싼 가격에 사지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자. 합리적인 가격.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고평가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면 좀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코카콜라 같은 이런 대형주 정말 좋은 종목들은 싸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한국인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우리나라 개인들도 문제는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아까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차트 보실까요?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꾸 이런 거 65만 원이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예전에 이게 지금, 근데 여기 65만 원 되는데 65만 원 아니었고, 이게 뭐,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6만 5천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근데 뭐, 인적 분할, 뭐, 주식 쪼개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변환됐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게 월봉인데 2007년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2007년이 이 시점인데 계속 떨어졌죠. 이런 것만 자꾸 하니까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영진약품 이런 것들, 제일약품, 일양약품 이런 것들 좀 너무 이런 쪽으로만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 투자하는 거 보셨죠? 네. 예전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1년, 10년 중에서 개인들이 수익이 났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년만 수익 나고 9년은 손실이 났다고 했죠. 언제였을까요? 바로 2015년입니다. 2015년. 왜 그랬을까요? 2015년 제약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2015년이 언제예요? 이 보시면은 코스닥 차트거든요. 이때입니다. 2015년. 이때가 2015년이에요. 이때만 개인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때는 다 손실이에요. 지금 박스 친 부분 다 손실이고, 여기도 다 손실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돈 번 거는 이때만 돈 벌었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죠. 코스닥이 올라야 개인들이 돈을 번다라는 이런 슬픈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통계 기록상이에요. 이때는 코스피 상승률, 시장 수익률보다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건데, 나머지에서 다 잃었어요. 다 전패, 9패. 1승 9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때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제약주예요. 제약주. 여러분들 이런 제약주들의 상승이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제약주 안 좋을 때, 지금 오히려 저는 지금은 안 좋으니까,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번 저점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까지 제약주가 좀 고평가돼 있었거든요. 많이 올라있는 상태였는데, 이럴 때도 계속해서 제약주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뭐 제약주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외국인 종목 10개, 상위권 10개 종목 보면 제약주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약주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죠.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오바마 케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 호재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때 2015년 크게 상승할 때도 국내 시장에서 제약주로 좋은 훌륭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통계 기록상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들이 수익이 더 잘 났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2015년, 2014년에 제약주를 별로 사고 팔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약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제 단타를 노리게 되는데, 이 단타가 그렇게 수익성이 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2015년에 한국 투자자의 이런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8개월로 나타났습니다. 8개월. 좀 오래 갖고 있죠. 생각보다 오래 갖고 있어요. 8개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보니까, 좀 경쟁할 수 있는 주식시장 활발한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국가는 중국, 그리고 터키, 미국, 이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좀 의외죠. 미국이 우리보다 종목을 좀 적게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의외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른 유럽 선진국도 있잖아요. 수십 개가 우리보다 길게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1년 이상, 다른 나라들은 1년 이상 가져가는, 수십 개의 나라가 1년 이상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위권 4등이라고. 밑에서 4등이에요. 밑에서 4등. 너무 짧게 가져간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8개월도 안 가져가죠? 이 8개월 수치조 이제 보시면은 장기 투자자도 있어요. 10년, 20년 가져가는 사람들. 평균 내니까 8개월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달도 못 버팁니다. 한 달도. 이래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고수익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실적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뒷전이고 루머 레이더에 자꾸 걸리게 된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몇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몇 달 거쳐서 분석하고 조사해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오늘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바로 사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쵸? PBR, PER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차트가 그냥 좋아 보였어. 뭐 골든크로스 아니면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했어요. 뭐 모멘텀이 살아났어. 이런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100전 100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지옥을 탈출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이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크나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